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키움이 됐네요. 근데 열받는 게 9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또 연장되길래 이전에 영상을 한 17분, 20분 이 정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키움이 열리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목이 혹시나 좀 아프면 아플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일단 지수 개파락 시황이 좀 안 좋은 흐름에서 내일 흐름은 요거가 메인일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의 돈 쏠림이냐 아니면은 지수 개파락 이후에 장중 턴 시키냐. 그러면 이제 뭐 시총 좀 등치 있는 애들. 그리고 대선 테마 돈 쏠림은 지수가 만약에 이제 돌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쪽은 뭐 한 2달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만들 거예요. 그 위주로 보시면 되고, 조금 말은 톤은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다 보니까. 자, 일단 주말 중에 금요일 해가지고 미국산 수입품 34% 추가 보복 관세가 있었죠. 그리고서 드론 군수기업 제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히토류 수출 통제,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항상 뭐 히토류부터 해서 히토류 관련해서는 뭐 유니온 시리즈, 삼화전자 이런 것들이 있고, 흑연,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그 외에 뭐 더 추가적인 관세 같은 거 부과되면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그 나란 일 손 떼라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폭발 1300개 집회 열렸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 요게 이번에 조금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해서 정치적인 대참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꽤 세요. 워낙 크다 보니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조금 은연중에 압박을 받을지 보시면 되고,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미 관세 제로로 갖다 인하 의사 밝혀, 즉 협상 의지를 좀 밝혔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는 초고율 상호 관세 각국 협상 본격화, 요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 안 물러선다, 끈기 있게 버텨라. 지금 트럼프가 SNS에 지금 자신이 하는 거는 경제혁명이고 미국 내부한테 이제 미국한테는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 최종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뭐 미국이 이제 관세를 통해서 얻어내거나 관세 부과를 통해서 뭐 더 여태까지 보다 돈을 더 수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관세 강행 의지를 좀 부각을 시켰고, 대신에 지금 증시 밀리고 하는 거는 버텨라. 지나고 나면은 이런 것이 이제 좀 저렴해질 수, 지금 뭐 증시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해질 수 있다라고 좀 애둘러 표현하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미국 기본 관세는 발효가 된 상황이고, 시황에서 이제 가볍게 조금 더 뒤에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 더 크게 확장이 되는지, 이미 근데 한 차례씩 크게 주고받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중간한 관세는 시장에서 반응을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왜? 워낙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은 충격은 짜잘짜잘한 거는 보통 상쇄가 돼요. 워낙 크게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와, 여기서 또 이만큼을 이라는 그 정도의 좀 크리티컬한 엄청 큰 관세 이런 게 부각되는 게 아니면은 일단은 좀 웬만한 짜잘짜잘한 거는 시장에서 별로 반응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나 이제 미국, EU 해가지고 보복관세, EU에서 이제 보복관세 이전에 50% 정도 얘기도 했었거든요. 대신에 유럽도 아직 협상 의지는 있어요. 협상 의지는 있는데 미국이랑 어떻게 대화가 되는지. 그래서 지수, 시황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턴을 시킨다면은 뭐 지금 차트 구간에서 단기 낙폭 구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RSI가 뭐 24, 25를 좀 깨면서 내려왔고, 8월 5일 저점 이런 구간도 지금 살짝 이탈은 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뒤에 좀 더 봐야겠죠.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자, 시황 그런 재료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일단 시장에서 6월달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얘기 돌았던 게 트럼프가 리세션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그걸 통해서 연준, 어찌됐든 연준이 독립기관이죠. 그래가지고 5월달에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5월 7일, 8일 이때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거기서 좀 하는지, 연준이 이제 트럼프 압박으로 금리 인하 하긴 해야겠네 해서 시키는지, 그리고서 미국발 관세 전쟁의 협상 및 완화, 즉 이 금리 인하는 아직 좀 한 달 정도 최소한 텀이 있는 거죠. 5월 달에 할지 6월에 할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서 2달 정도 텀이 있기는 해요. 그 사이에는 뭐 이제
그 연준, 뭐 FOMC 의사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요거는 아직 조금 뒤에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바로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협상 및 완화 이런 액션이 좀 나오는지,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이제 관세 협상을 좀 하죠. 관세 협상을 하는데 이런 협상 및 완화 제스처가 나오거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는 내용이 나오거나, 혹은 일단은 9일 시행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시행일 좀 연장 찌라시도 있거든요.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게 좀 너무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사실 미국 트럼프 입장도 이게 진짜 전쟁을 하자라는 느낌보다는 협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행일을 좀 연장시키는 것도 아니냐 해서, 연장이 되면은 연장을 시킨다라는 그 액션 자체가 협상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로 좀 비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완화 혹은 시행일 연장.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관세 부과국들은 세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이쪽 2번과 3번은 사실 비슷하고, 첫 번째는 미국이랑 네가 죽고 내가 죽고 한번 해보자, 같이 죽자, 싸우겠다. 이거는 뭐 중국은 당연히 패권 다툼 국가이다 보니까 협상 가능성은 좀 적기는 한데,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 뭐 유럽이라던가 이제 캐나다 대신에 협상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느낌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때리면 맞아야지, 협상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 지금 베트남, 인도 뭐 이런 것들, 인도네시아, 인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뭐 몇몇 국가, 일본도 그렇고 해서 관세 보복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생각이 없다. 일단은 뒤에 천천히 뭐 좀 협상을 하던가 뒤에서 물밑에서 협상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대미 관세 0%까지 내리겠다. 람 총석이 트럼프 통화, 이스라엘 총리는 7일 백악관 방문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좀 이런 것들은 키워드 딱 붙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뭐 중장기는 누구도 예상을 못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차트 관점에서 낙폭이 꼭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는 3전 잠정 실적 FOMC 의사록,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일, 협상 기한 되지 않을까 싶고, CPI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금요일은 PPI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에서는 사실 정치 테마가 이제 가장 메인이겠죠. 일단 한덕수 총리 오는 8일 대선일 공고할 것 같다. 그리고서 각 그 후보들, 대선 후보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이제 움직임이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장관 다음 주 초에 사퇴하겠다. 사퇴를 할 수도 있다. 이건 단독 뉴스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번 주랑 다음 주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직위에서 뭐 사퇴 이런 거는 보통 대선 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리고 이 3인방은 대선 출마를 하겠죠. 뭐 거의 대놓고 뚜렷하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야당 대표 이재명 당대표 다음 주 당대표직 사퇴, 국힘도 예비후보 등록받기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30여 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이다 해가지고 뭐 이사 뭐 이런 내용들 SNS에 올렸었고, 안철수 의원 대선 출마 예고, 이번 주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랑 야당이 좀 갈리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그 다음에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같은 경우 이번에 지지율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리서치 그런 거 해서 뭐 아직 액션은 안 나왔는데 해가지고 지지율 그거랑,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에는 움직임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기서 누가 출마 좀 어필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플러스 뭐 이준석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서 지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당은 정치 인맥주들이 조금 더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관련해서 정책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냐, 야당은 지지율이 압도적이에요. 이 아성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비벼보거나 해볼 만한 그런 지지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면은 원탑 수준이죠, 야당은. 그러다 보니까 인맥주들이 그 전에 이미 많이 상승했잖아요. 해가지고 지지율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맥주가 좀 꺾이고, 이쪽은 말씀을 드렸었죠. 정치 이쪽은 결과 나오면은 조기 대선 테마로 넘어가면은 이쪽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보다는 좀 정책주에 좀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전부터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금요일날 그래도 좀 이렇게 밑꼬리 달고 버틴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야당 관련주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정책주 그리고 여당은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뭐 발표를 한다거나 액션들 이런 게 취해질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 대선 출마하겠다 라고 하면은 배신자로 찍힐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가로막고 있던 벽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이 많이 갈린 거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 정치 이쪽은 하락을 했고 여당은 금요일날 오히려 상승을 했던 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국선제는 뭐 홍준표 관련주다 김문수 관련주다 둘 다 엮여요. 얘는 뭐 이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둘 다 엮는 종목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김문수 관련해서는 평화홀딩스 뭐 신고가 이렇게 해서 전고점 좀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만원 구간에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얘가 일단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평화산업이 혹시나 얘가 이제 만원 구간이다 보니까 대장을 좀 뭐 탈취하는지 해가지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선제는 솔직히 지금 딱 누굴 엮었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둘 다 엮다 보니까 그래서 뭐 김문수, 홍준표 둘 다 엮고 대형 포자. 자, 그다음에 홍준표 쪽에서는 대장격인 게 이제 경남스틸이긴 하죠.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3일 일단은 이번 주에 뭐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액션을 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부에서 좀 이제 좀 넘어가다 보니까 밖으로 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출마를 한다고는 하는데 뭐 지지율 같은 게 그렇게 좀 메인으로 부각되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는 솔직하게 여기는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당은 지금 좀 내부 균열이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덕성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 관련주로 갖다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쪽은 힘이 좀 빠졌고 혹시나 하락한 거에서 뭐 한동훈 관련주로 또 다시 엮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요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DTNCR로 태양금속 오파스네 순으로 상한가를 좀 갔던 것 같아요. 상승을.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대선 출마 또 얘기가 있는데 진짜 써니전자는 뭐 매 대선마다 대단하긴 합니다. 해가지고 써니전자 뭐 또 안랩이랑 같이 움직임을 또 시작했죠. 뭐 거의 사이클이에요. 여기는 5년마다 사이클이 항상 있어요. 2011년, 12년, 그 다음에 17년, 22년 막 이렇게 해서 매번 움직이는 사이클 대표적인 종목이긴 한데 자 일단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서 나머지 인물들 유승민 같은 경우 혹시나 지지율을 뭐 좀 부각시킬지 대선 출마는 조금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 넘는다. 지지율이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보수 빅4 누가 와도 양자 대결 모두 50% 넘는다. 이런 뉴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주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4조 원 경기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의 코나이 3년 계약 체결 이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죠. 그리고서 우의장 관련주는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뭐 애초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대표 관련주 말고는 나머지는 좀 매매 안 하는 게 당연히 리스크상 굳이라는 느낌이죠. 이쪽을 한 게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흔들리기 쉽지 않아서 보는 게 맞기는 했는데 일단 오늘 개헌, 조기 대선, 동시투표 제한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볍게 대선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냐라는 물음에 뭐 자신이 이런 제안을 하고 대선 출마하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아마 다음 스텝을 노리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제 일이다 라는 거. 즉 이번 대선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선을 긋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의장 관련주는 대원전설 시리즈 뭐 코오롱, 효성 OMB 이런 애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정책주로 넘어가면은 지역화폐에서는 일단 유라클이 상한가를 2번 가기는 했어요. 사업성은 사실 코나이가 가장 메인이기는 한데 시총이 좀 큽니다. 코나이가 이제 5천억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라클, 웹캐시 이런 애들이 지역화폐랑 지역 그 상품권 같이 엮여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누가 대장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거 외에는 뭐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 여당, 야당 둘 다 엮일 수 있죠. 그래서 꼼비는 이렇게 정고점 좀 넘길 수 있는 부분이고 에르코스
자, 이렇게 해서 저출산, 아가방 컴퍼니까지. 그리고 공공주택은 요번에 조금 반응 못했는데, 일성건설이랑 KD 이런 것들, 일성건설이 공공주택에선 메인으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밑꼬리다가 좀 버텼는데, 공공주택도 뒤에 키워드. 요거는 야당 대표 관련해서 공공주택이지만 기본적으로 뭐 주택 관련해서 뭐 확보 이런 뉴스는 여야 둘 다 엮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종시 이전 플러스 요거는 개헌 같이 엮입니다.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관련주들. 여기는 대장이 좀 중간중간 바뀌는 건 있는데 그래도 프롬이랑 유라테크 정도가 메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 금강산이랑 철도 개성공단,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이게 오픈롤이랑 원티드랩도 원래 그 이민청 관련주로 처음에 부각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자리 쪽으로 좀 갈아타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먼저 대장 갔나 보면은 윌비스가 이전부터 대장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원티드랩, 윌비스, 오픈롤 한 요 정도 순으로 상한가를 가기는 했어요. 시간을 보면은. 이렇게 일자리 관련주로, 일자리는 여야 둘 다 엮이죠. 둘 다 엮이는 건 있고 그 외에 뭐 신재생이랑 이런 거는 당 정책 정도로 엮일 수 있다 보니까 메인 정책은 일단은 일자리, 그리고서 대북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개헌, 세종시 이런 거는 둘 다 엮이죠. 그래서 요거랑 공공주택, 저출산, 지역화폐 요렇게 정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자, 그래서 가볍게 여당은 김문수가 지지율 1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의 고만고만해요. 뭐 4%, 5%, 7%, 뭐 10%는 좀 넘는 인물이 없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즉 여당은 앞으로도 뒤죽박죽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변동성에서 좀 수익 창출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야당은 지지율 압도적인 1위이다 보니까 인맥주는 눌림을 노려볼지, 그리고 일단은 정책주 쪽을 좀 메인으로 생각을 해 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배그보다 빠르다 크래프톤 인조이 일주일 만에 뭐 100만 장 팔렸다 이런 거는 좀 후발. 여기다 인조이를 쳤네요. 해가지고 계속 더 잘 팔리는 뉴스들이 좀 붙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수급주인 상태에 있고, 뭐 나머지 뒤에 뭐 재건이라던가 뭐 로봇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할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 내일 우선할 거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일단 대선 테마이기는 합니다. 대선 테마가 돈을 쓸어 담냐 마냐, 돈이 일단 이쪽에 꽂히냐 마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 플러스 이제 해치 애들,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아침에 개파락을 하는데 뭐 미국 선물이 좀 무난해, 미국 선물이 뭐 보합이라던가 플러스로 시작해, 과매도의 구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하락으로 하면 더 밀릴 수 있는 건 감안해야겠지만, 미국이 뭐 보합이나 플러스로 버티네? 그러면은 아침에 개파락 했다가 거기서 턴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일 추이 같은 거 보시면서. 그럼 지수 돌릴 때는 결국 방산, 반도체, 유리기판, 바이오, 로봇, 2차전지 최근에 시장 수급이 움직였던 곳으로 조금 힘이 쏠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대선 테마를 우선해서 볼 것 같기는 해요. 자, 요거 말고서는 이제 신규 상장 뭐 개별주들 그런 것들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한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정책주, 인맥주 정리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 내일도 좀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키움이 내일 그냥 키움의 예수금이 온전히 있는 분들은 아침에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혹시나 그런 렉이 걸린다면은 매매를 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다 보이면은. 그리고서 증권사 나머지는 사실 거의 고만고만해요. 제가 뭐 딱히 추천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쓰는 게 신한, 미래에셋, 그 다음에 뭐 KB, 나무, 유안타도 예전엔 조금 흥행하나 싶었더니 조금 유안타는 살짝 느린 느낌은 있거든요, 매매할 때. 그래가지고 뭐 각자 뭐 LS가 요즘 또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LS는 안 써봐가지고 뭔가 답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움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하는데 좀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